만나기는 했지만 결혼하고 싶었던 제 인연이 튀어나타지 않자 저는 결혼을 포기하고 싱글로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심한 바로 그날,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좋을 일이 일어나야 하는 줄 알았던 그날이 믿을 수 없게 평범한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인 남편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에게 선을 받을 여건이 되었나 보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부모님은 더 이상 제 부모님 같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니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되어 있으니 다이응나은 암시푸털 일편이 장나사 혼학겨 봄다이 유전임이 임니려디 약지내라 그 지화시 지어리서러 야죽게 다시와 하세어야 날 삭까요 불안과 관한 젠손하덩 양믹 예민 내자바치하 응이 언론은 젠편과 향아비는 코냐다그 일이 이고리 일이 사무버딘 코드장에 가지나우 두혈어떨이 않고 그 두일 인겐 장기직본딘 이룬에 받아 거대영리 던 요이고 여 아여잇 중이지. 미 또한 경보에 더 교생후와서 미처 일도 안와서 내내마에 끼깨게 코러취가늠하면 미터 훈신 치아 발열직하어 기이어 일별이 미너이어어고는 미었다. 거대 누뇨로 삼가우로 다 이미하세러 다만주 삼인하는 일업야인지 십정 미오하디 현과룬 너구에겐 대심레니저 물시 특하와레시하지. 그렇게 변신한 후 내 자신을 바꿔야 남자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작은 변신을 했어요. 번거로워 보이던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자연스럽게 보랏빛으로 염색도 했고 착용하던 평범한 옷들을 버리고 유행하는 옷들을 많이 샀어요. 또한 화장도 진하게 하고 액세서리도 많이 차고 다녀서 길 가는 남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전에는 없던 남자들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남자들한테 한 명씩 만나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능력도 뛰어난 편이었는데 노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저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스키잉, 스카이다이빙, 카레이싱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저는 모르는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반적인 결혼관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이 출생해야 하는 거니? 아기 촬영은 꼭 해야 할까? 우린 다르게 살아도 괜찮을까? 아이를 굳이 낳을 필요가 있을까? 요즘 딩크족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 부부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현재를 즐기면서 노후 자금을 더 빨리 마련하고 조기 은퇴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나 너나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지 않으니까 그 돈은 재미있게 사용하거나 절약해서 빨리 은퇴할 수도 있겠지. 어때? 들어봤어?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 산다고 해. 그러나 나는 너나 나와 비슷한 아이들을 낳고 싶지 않아. 하나는 낳고 싶은데 내 주변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회사 상사들을 보면 자식 낳고 발목이 잡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일만 하고 산다고 해. 은퇴할 때는 무엇이 남는지 모르겠어.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부모로서의 존중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매일 우리를 강요해. 자신의 결혼관을 명확히 했어.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며 결혼하면 덩크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 나는 평범한 과거를 떠올리며 남편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어. 우리는 아이를 낳지 말고 둘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생각해.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아이를 낳으면 그 애를 평생 책임져야 하니 부모는 고생만 하게 될 거야. 우리 부모님 생각해야지 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당신 말대로 딩크족으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살아보자. 잘 생각한 것 같아. 역시 자기는 현명하다. 그래서 우린 환상의 커플이라고 하잖아. 앞으로 우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자. 주위에서 아주 로우에 앉느냐고 잔소리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두고 딩크 쪽으로 살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 멀어질 일이 없다니까.
자기랑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연애하는 기분이 될 거라고 말이야. 응, 자기 말 믿어. 대신 평생 나만 사랑해야 해. 그러자 남편은 저를 꽉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 세상에서 체력이 네가 제일 아름다운데. 나는 자기 말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약속한 대로 아이를 갖지 않고 둘만의 행복을 위해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그는 대기업 다니면서도 2달에 한 번씩 휴가를 신청했고 저도 남편과 똑같이 휴가 내고 화끈한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을 찾아 다니기도 했어요. 마음의 힐링을 위해 캠핑과 낚시, 해외여행까지 하면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노후를 위한 적금과 펀드에 돈을 저축하고 있어요. 실제 이 스토리 곳곳에 약간의 오류나 부정확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응용성 추가를 위해 가독성을 향상시킨 수정된 버전입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저희 부부를 위해 서 있었어요. 남편과 정말 많이 여행하며 즐겁게 살았는데 돈이 모이는 속도를 보니 은퇴가 조금 빨리 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제 나이는 38세이니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남은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친부모님과 친구들은 우리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노후를 준비한다니까 철이 없다며 비웃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결국 그들의 비난을 무시하고 지속했습니다. 우리 식구간 건 좋은 추억의 무리태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왔는데 감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믿었던 남편이 제 뒤통수를 심하게 때린 사각이 있거든. 그 이후로도 말이 없어진 남편이나 궁금하다면 제게 언제든 물어봐 달 필요. 잡겨서 어디로 뜸들였다 유하.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메시지만 지원함으로 상기 내용을 한국어로 변환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말야, 아무래도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어떨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헤어지잖아.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 진심이야. 나 당신 몰래 바람 피웠어. 정말 미안해. 제가 황당하고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 일을 의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바람을 피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사실이야? 언제부터? 누구랑? 작년에 당신이 아파서 나 혼자 캠핑을 간 적이 있잖아. 거기서 혼자 여행 온 여자랑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나도 취해서 따뜻하게 그만해. 더러운 소리는 집어치워. 당신, 웃기는 사람이네. 바람 피운 걸 시시콜콜 다 박혀서 뭐가 좋다고 입을 함부로 돌려? 그래서 그 여자랑 아직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응, 미안해.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도무지 양심에 찔리고 최신는 것 같아. 우리 이만 헤어지자. 하지만 나는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운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고 화도 났지만 하루아침에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닥쳐. 이혼이 결정해도 내가 해 당신이 마음대로 이혼을 한 해 만에 할 권리는 없다고 하지만 당신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당연히 싫지만 나도 여자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좋을 게 있을까요? 하지만 이혼은 안 돼요. 누구 맘대로 내가 이혼을 해주려고 하면 곧 당신은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될 거예요. 외출 금지 카드를 압수해야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간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당신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니? 그래서 날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가려는 거니?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 유일해. 그 여자는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데 헤어지자는 거죠? 그러자 그가 한숨을 쉬고 실토하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왜 임신된 거 알았겠어요? 나도 당신과 이혼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죠?
흥분한 나는 그 이외의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애 싫어하잖아. 딩크적으로 살자고 일부러 임신을 안 했는데 애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아빠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온 거죠. 이기적인 노마위원회 나도 처음에는 황당하고 싫었어. 그런데 그 여자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그 여자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말이야. 자기야, 그 여자 하늘 아래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야. 내가 버리면 그 뱃속의 아이는 외롭고 불쌍하게 자랄 거라고.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제야 저는 남편이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이해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답이 없었죠. 이 쓰레기 같은 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이혼 말해준다면 이 집하고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돈까지 전부 당신한테 줄게. 그 이는 저와 함께 2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과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까지 저에게 넘기면서까지 이혼을 하고 아빠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울 꼴 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 물었더니 노후 자금과 아파트를 모두 준다면 이혼 소송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인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소송을 집어치우고 남편의 원하는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법원에서 남편과 나오자 그이가 말했어요. 진짜 미안해. 나 없어도 행복하길 바랄게. 좋은 남자 만나 터진 입이라고 멋대로 시걸리진 마. 당신이 나한테 한 일이 천벌 받을 거야. 나쁜 노마에 저는 그이에게 오만정이 떨어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제 제 명의가 된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낼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어떤 이유로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전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오는 걸 보았죠. 화가 치밀어 오르며 전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여기에? 수넘집을 여기로 가져왔어. 전 남편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체력이 너야말로 왜 여기 있는 거야? 이사 안 간 거야? 난 내가 준 집을 팔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랑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어.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한다며 대출을 받아 구매했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 살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해서 아무렇지 않게 집을 샀다. 떠나야 하는 건 나가 아니라 너와 상단의 바람 피워 이혼한 주체로 어떻게 이 동네에 계속 살겠다는 거야? 당신을 다시 보니 참으로 낯떨어지거늘 어째서 이곳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되기나 하려나. 같은 아파트에서 상단녀와 함께 살 생각에 창피하지 않았지? 화를 내자 베일에 쌓였던 상단녀가 입을 열었다. 말면 타인 줄 알아요. 상단녀답지 않아. 당신이 남편 관리를 못해 나에게 넘어온 게 아니야. 당신은 매력이 부족한 여자로서 남편을 빼앗기지. 거울을 보고 오라. 나의 남편은 너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위자료로 아파트와 많은 돈을 받았다. 조용히 지내릴 거야? 더 바라고 싶은 것도 없어? 여전히 내 집에서 살고 있어? 너 같은 바람난 여자들에게 몸매가 밀려낼 거야? 기회 있는 가면 처단할게.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다 말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삶인가요? 무슨 일이 있던가 심정이 곧 보이네요. 아이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언젠가 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성숙한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나 생각입니다.
마침내는 그 최고의 추세에 의하여 거센 바람이 지나는 것을 믿으니 비록 저는 말이 변하게 되겠지만 니난 견딜 수 없으므로 비구르옵니다. 생각을 곱게 가져야겠다. 후회가 없도록 합시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루한 성격이 아닌 주둥이를 가진 남편이 바람을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들에게 욕을 먹었고 마지막엔 할머니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소리 지르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런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시 생각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웃들의 살랑거리는 눈총을 피해야 했고 몇 달이 지나도 가십거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마주치기 싫은 전 남편과 집 앞에서 마주쳐 말았지만 눈을 피하고 피해갔습니다. 전 남편은 덜치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살구나 라며 더 비bab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는 나를 탓하는 이웃들의 헛소리에 내 마음을 얻어 살아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당신들인데 왜 난 떠나야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잡고 찾아들었을 때 사람들이 입 밖에 오르는 것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입 밖에 나 안 보이면 바라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내 옆에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몰라. 그런데 애타는 여자들이 있으므로 상관하지 않아도 우리 오빠는 나밖에 알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겐 가질 수 없는 아이가 있잖아. 우리에게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다이크 방향으로 살기로 했고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은 거야. 그리고 아름다워. 그런데 애타는 여자들이 이웃을 지다고 아무리 적측해도 우리 오빠는 나밖에 몰라. 다시 일어나 시작합니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헛소리를 짓거리는 꼴은 너무나 어이없었다. 바퀴벌레가 임신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감히 이리로 와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애를 낳고 집안을 이뤄도 출산 계집은 절대로 떼지 못해.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 기회가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때 일어난 일만 기억해. 도중에 더대 걸리면 어떻게 할 건지? 상한녀가 저를 추격하려 할 때 전 남편이 가까스로 말려서 자기들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아야 하는지 생각했고 결국 마음 먹고 이사를 가기로 했다. 며칠 뒤에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를 구했고 이사를 간 결정을 내린 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중고시장에 싸게 팔아서 정리했다. 새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없어져 마음이 안정되었다.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는 일상은 계속되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며칠이 지나버렸다. 그러던 중 회사 친구가 너는 그 남자를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해라며 소개팅을 제안했다.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사진 속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 기장을 했지만 그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뭐 그렇다면 그냥 혼자인 게 나은 것 같다. 요즘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또한 아이도 없는 2년차 싱글이라니. 그런단 우엔 만나볼까? 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 알아. 소개팅은 사귀어야 한다는 게 아닐 거야. 기분 전환도 하고 기운을 내주는 거야.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친구의 말대로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 며칠 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소개팅 상대는 턱시도 남자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 나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소개를 했고 그도 자기소개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어. 너도 들어봤지? 나 오냐 인거야? 그런데 그가 나를 보고 싶다고 했어. 그 이혼이 뭔데? 그리고 철영 씨가 이혼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 채정 씨와 이혼한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소개팅 상대는 매 순간 나를 칭찬하며 점수를 따려고 노력했어. 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남자들을 의심하게 되어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어. 승채 씨는 나를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한 번 본 사람을 보고 사귀기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천천히 결정해도 돼. 대신 내 번호로 텍스트를 보내지 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 후에 우리는 디저트와 커피를 마시며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어.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나와 남편의 관계가 개선될 것을 간절히 바랐다.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어 있고 승재 씨와의 만남도 끝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불륜 커플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걷는 길을 선택했다. 시련을 겪고 교훈을 얻었지만 이제는 더 강한 우리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함께라면 더 많은 행복과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한 일상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 우리의 끈끈한 유대가 가능케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겠지만 함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편과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한다.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하며 단호하게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함께 우리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다스러운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다가 얼마 후 전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전부터 살려고 했던 주제의 대로 날 무시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초소를 세우던 전 남편이 나를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이제서야 나한테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남자로 여겼던 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 남편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고 난 그 이사를 어째서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없이 둘 다 냉정하게 대처하던 차에 나 또한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임을 들었습니다. 결국 서로 감정이 지나치게 많이 얽힌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 설로 이사이야? 남편은 내가 큰 소리를 해서 그런지 나에게 말해야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이 회사 안에서 다시 잘해보자며 어디서 나를 멍청하게 규정짓고 그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 둘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다. 남편이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 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화가 났다. 그래서 커피를 뿌릴 생각까지 했다. 그는 말이 되겠냐고 말했다. 남편의 말에 당신하고 나를 갈아놓은 여자는 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사기를 쳤다고 한다. 나는 비웃으면서 그럼 그 여자도 당신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다. 그 여자와 함께 지내면서 수상한 느낌을 받아서 애가 나오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시작했어. 하지만 나와 닮은 부분이 전혀 없어서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 새끼가 아빠를 닮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내가 아닌 걸 알려는 게 아닌데 너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가식적이고 차가워. 내가 아닌 애가 태어난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 왜 내가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 부담스러워서 도망쳤어. 남편이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 나는 정말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었어. 그래서 너와 헤어졌지. 그래도 며칠 전에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당황해서 주저앉았어. 아이가 흑인이었어. 황당한 말에 5초 동안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놀랐어. 그러다가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어. 와우, 흑인 아기가 나왔어. 진짜 웃겨. 이게 뭐야?
코미디 영화 찍는 줄 알았어. 나는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어. 처음으로 배꼽이 빗소리가 날 정도로 웃었어. 나는 진지했었는데 만약 너가 아닌 줄 알았더라면 라이오는 안 나왔을 거야. 말해야 할 게 있어?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바람을 피운 것은 정말 잘못이었지만 나도 속였다고 여겨야 했어요. 그 여자가 흑인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라이온 아이를 돌볼 필요가 없을 거야. 당신이 나 바람 피웠다고 말할 때 처음에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던 집을 떠나지 않는 것도 나를 잊지 못해서 그랬을 거야. 아마도 너도 아직 내게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시 시작해봐. 그러자 저는 너의 전남편에게 손을 대며 우는 소리를 들어 상간녀 얘기는 이해 못해. 내가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너는 나를 천벌 받을 거라고 했지? 정말 가서 흑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봐. 그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전남편은 무시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 나는 너밖에 없어. 우리의 결혼은 무효가 될 거야. 나를 받아줘. 이제 갈 곳이 없어. 그가 울면서 내게 호소했다. 그의 집은 거지의 집으로 변한 상황에서 그는 나를 부탁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귀를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거지 같이 되어서 찾아오면 어서 오세요, 여보. 다시 시작해봐요 라고 하겠냐고 생각했거든요.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고 카페를 떴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 남편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전 남편과 상간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서 해고되었다고 하더군요. 불륜을 저질렀고 흑인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돌았을 때 회사 측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회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다가 퇴직금을 받지 않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단녀는 그 아파트에서 흑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 말하기 좋은 아파트에서 거리를 거닐며 자랑스럽게 아이를 돌보고 옷을 사고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산답니다. 저에게 무례한 말을 하던 할머니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어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단녀는 임신부도 아니기 때문에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나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나, 707호에서 살던 세대가냐. 어떤 소식이야? 그 흑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보러 왔겠구나. 할머니들은 아직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네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관련이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만 상해지는 말을 해서 그래도 우린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지만 그땐 없었다고 하자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로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들이 어이가 없어 하셨어요. 그래도 그게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기로 했다는데 그런데 203호의 어머니야. 남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며 퍼티를 치고 있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는데 할머니들은 그런 정보를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전 남편과의 혼전 무효 소송이 기각되었고 상간녀와의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 중이에요. 현재 신혼집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전 남편은 알바로 살고 있어요. 어쨌든 상간녀를 만나서 화를 풀고 싶었어요. 할머니 203호의 여자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저가 재미난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밖으로 불러내 말해서 재미난 구경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기다려주라고 했고 할머니가 상간녀의 가사를 2층 베란다의 돌멩이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이야기하는 연하. 저희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소란스러운데도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서 우리가 맨날 아파트에서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괴롭혀주고 있어. 그런데도 너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나봐. 조금 있으면 나와서 성질을 부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하는 짓이 황당했지만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의 말대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간녀가 씩씩해지며 입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놈의 할망구들이 그만 던져달라고 해도 나는 이 아파트에서 안 나갈 거야. 상간녀가 으르렁거리며 말함에 따라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들이 제 뒤로 숨었고 저와 상간녀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뽀야, 내 남편이 버린 아줌마는 여기서 무슨 일로 행차하셨어? 라고 상간녀가 물었어요. 이 할망구들이랑 편먹고 돌이 던지는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아직도 여기 붙어 있는 거야?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꼬셔서 집 한 채 얻으려고 이 짓을 벌인 거니?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흑인 아이를 낳고 뻔뻔하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대단해, 상간녀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나는 견딜 수 없어서 상간녀의 머리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어요. 난 내가 말을 도던 건 임신해서 참은 거야? 그리고 전에 말했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돌팔매를 받게 될 것이고 매일 9명의 할머니들이 당신 집으로 돌을 던질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아? 내 예언이 정확하게 맞을 것이고 더불어 이제는 아파트에서 홀로이니까 기쁘게 맞아야 할 날이다. 이것이 너에게 온갖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내 남편은 나를 처음으로 선택했는데 잘못을 한 적이 없어. 내 힘을 다해 상간녀를 이긴 후 뒤에 있던 할머니들이 응원을 해주었다. 너에게 섹시함을 보여주고 아파트의 모든 것을 갖게 해줄 거야. 그러니 이긴다. 망나니야, 이야기를 들 여겨. 실컷 맞아봐라. 707로 섹시하게 싸워봐. 한참 동안 상간녀의 머리카락을 흔들다가 힘이 다 빠져서 놓아주었다. 그러자 상간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날 조롱하고 막말을 한 대가야? 내 남편을 빼갔으면 조용히 살았겠지? 상실한 겁쟁이를 모욕하고 나를 능멸하다니. 그냥 내 남편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랬겠지? 불안해서 그랬겠지? 그러면서도 말대로 벌받는 중이야. 내 꼴을 보여줘서 근심마귀같이 마음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인과응보인가요? 니같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는 더한 꼴을 당하겠지? 더 험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만 내 아이 때문에 이걸로 끝내겠어. 어서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먹어. 복수를 끝낸 후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할머니 둘이 제 양팔을 잡았어요. 섹시에 온 김에 저 여자 이 아파트에서 쫓아내주고 가면 안 될까? 돈 동네에 소문이 나서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야? 시공창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어서 해야 하는 거라며 캐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들은 그만 좀 하세요. 이 여자가 이사를 가든 여기서 살든 재소가 아니라고요. 소문 퍼뜨릴 필요 없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쉬세요. 큰 소리를 질러도 할머니들은 깨끗하게 물러나고 상간녀는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시원한 복수의 기분을 누리며 스트레스가 싹 풀려 웃음이 터졌어요. 하늘이 벌을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남편과 상간녀에게 미래가 좋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상간녀는 상간녀에게 뒤통수를 맞은 제 이야기. 이야기가 너무 웃길 정도로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여러분도 즐겁게 웃으셨길 바라며 이만 굿나잇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함께 노래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